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강릉에는 심현수 시인의 생가가 있기도 하고 고향이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릉이 낳은 민족 시인 심현수. 이곳 그의 생가터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그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심현수 시인은 1918년 일제강점기 때 강릉시 난곡동에서 태어나 8살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는데요. 광복을 눈앞에 두고 안타깝게 숨을 거두기 전까지 250여 편의 시와 수필 등을 남겼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그의 육필 원고가 발견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인인지 몰라도 붙이게 되는데 이을 연자로 붙이게 돼요. 고향이 바로 강릉이고 이 자리 난곡동 399번째가 이분의 생가터다. 그리고 강복되기 바로 직전에 8월 8일 날 갑자기 거리에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 11월 19일 그의 정신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자 심현수 근대 문학제가 펼쳐졌는데요. 심현수의 생가터부터 그가 작품을 남겼던 장소를 따라가며 심현수의 문학혼을 함께 체험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먼저 찾은 장소는 강릉에 있는 경포호수인데요. 심현수 시인은 고향을 떠난 지 15년 만에 강릉을 다시 찾아와 여러 편의 시와 시조를 남겼습니다. 이곳에는 그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람은 서북풍 해질 무렵 넓은 불편에 싸르륵 몰려가는 눈가로 칼날보다 낯가는 일발로 눈 덮친 땅바닥을 물어뜯는다. 막막한 설평선 눈물 어는 새파란 공기 추위를 품는 매서운 하늘에 조그만 해덩이에 일어놓는다. 간 곳마다 볕이 이렇게 시를 낭독하며 심현수 시인의 마음을 직접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심현수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탐구하다 보면 심현수 시인에게는 고향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솔밭길과 경포와 바다가 있었던 그 고향 강릉에 대한 방문에서의 어떤 시상을 가지고 작품으로 남겼고, 또 본인이 이제 또 4학년 때 한 15일 정도의 수학여행을 하고 다시 중국 용정에 있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또 따뜻한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심현수 시인이 생각하는 그 고향은 꼭 강릉이라서가 아니라 고향이 갖는 그 따뜻한 정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소재라든지 따뜻한 고향의 마음을 노래했던 심현수. 한편 경포대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 심현수의 문학 세계를 심층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경포대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이 고향 강릉과 강원 지역의 장소성,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는 원체험으로서의 가치가 그의 문학 작품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강릉 문학, 강원 문학의 차원에서 그의 문학 세계 속에 나타나는 로컬리티는 특별히 주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 괜찮을까요? 네. 아우, 좋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네, 고맙습니다. 푸짐한 상금이 걸린 보전 골든벨입니다. 심현수 시인이 태어난 해는 3.1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 해입니다. 몇 년도일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2번 정답입니다. 눈치 작전에 커닝 방지까지 골든벨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들어주세요. 1번 화부장입니다. 네, 이 진또배기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최우수 욕심 나나요? 납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떨리네요. 욕심 나세요? 욕심나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좀 참여하게 되셨어요? 그냥 등 떠밀려서 왔는데 네. 지금 이렇게 오니까는 너무 기분도 좋고 즐겁습니다. 최우수 가능할까요? 아, 가능합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이날 골든벨의 주인공은 시면수 로드 투어부터 함께했던 시민들이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함께 만나 팀을 이루고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학제 1회라니까 더군다나 저는 또 시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심연수 시인과 강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금은 어떻게 나누시고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네,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심연수 로드 투어 그리고 심연수 글짓기 대회 그리고 골든벨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심연수 시인을 보다 가깝게 그리고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심연수 시인이 강릉 시인으로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연수 시인의 한편 지난 12월 16일엔 또 다른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전문가들을 초청해 시면수 시인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문학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부터 시를 쓰게 되죠. 항의만 있는 게 아니고 만주라는 데가 또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이분. 진짜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 몰라요. 많이 들어본 목소리죠? 그럼 서혜정 성우의 신앙송을 들어볼까요? 문틈으로 새어든 한 줄기 폭풍에 쌓여 꺼져버렸습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윤동주 시인의 버금가는 민족 시인으로 평가받는 시면수. 앞으로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We wish you Merry Christmas. We wish you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또 잘해야 새로 다가오는 2023년을 멋지게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은 알차게 연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외로워가지고 할 것도 없고 2023년을 기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 뭔가 특별하게 알차게 열심히 연말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하게 정말 의미 있게 연말을 채워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 12월을 보내고 있는지 저도 한번 배워서 써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Let's go! 2022년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어떤 연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의미 있게 채워가는 12월 따뜻한 연말을 지금 만나봅니다. 특별할 것 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소중한 일상 속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에서 알찬 연말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바로 지난달에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고생한 학생들의 힐링을 위한 새내기 사회인 프로그램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잘생겼어. 얼굴이 반짝반짝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아니 혹시 살짝 요새 아시죠? 이 약간 마기꾼? 여러분도 정말 궁금하시죠? 마기꾼이 여전하죠. 기존 강연과는 또 마음가짐도 좀 임하시는 태도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새내기 사회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이 친구들한테 앞으로 마실 커피가 그 한 잔에 어떠한 가치가 담겨 있는지, 다른 강의들은 사실 좀 재미있는 수업 위주라 하면 저는 사실은 조금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원론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강사로서 이제 제가 좀 수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얼굴이 재밌어. 얼굴이 재밌습니다. 예, 아메리카노라는 음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메리카노요. 예. 아메리카노는 뭐 늘상 때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한국인들은 왜 커피를 늘상 때리게 되었을까? 강사님이 왜 때리게 되었을까 이러니까 좀 혼나는 기분. 마신다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매일 마시는 커피의 모든 것을 알아볼 바리스타 교실. 카페를 운영하며 커피 관련 BJ로도 활동하고 있는 스펙 좋은 강사님이 고3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바리스타 수업을 위해 나서줬습니다. 자,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를 물에 희석하는 겁니다. 에스프레소와 물. 자, 물이 대략 한 18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메뉴가 아메리카노죠. 수능이 끝나고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 고3 학생들. 그 중에서도 운전면허가 단연 첫 번째고 바리스타 수업도 그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커피는 근데 거의 시험 맨날 볼 때마다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커피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 관심 많아가지고 직접 만드는 것까지 한번 도전을 하려고. 수능을 딱 끝나고 났을 때 막 친구들은 막 놀러 다닐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이 새내기 사회인 교실을 듣는 이유가 있나요?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놓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멋있는 거지? 방송이라고 너무 멋있게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방송이니까 또 뭐. 그동안 수험 공부로 지친 학생들이 치열한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재충전하는 시간. 고3 수험생이며 곧 20살이 될 새내기 사회인의 특별한 12월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270여 명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13개 강좌가 2주 동안 운영됐습니다. 새내기 사회인 교실은 매년 운영되어 왔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정도 쉬다가 올해 다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매년 운영이 되고 있었으면 굉장히 많은 우리 고3 학생들이 다녀갔을 것 같은데 이런 사회인 교실을 열게 되신 어떤 목적, 취지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수능 시험을 치른 그 수고한 고3 학생들에게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갖게 하고 또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공부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데 재충전 시간을 갖게 하고 또 다양한 체험하면서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오랜 로망, 바로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죠. 그래서 이 바리스타 수업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인기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바리스타 자격 이론과 실무, 카페 메뉴 개발까지 자격증 취득에 대한 팁과 함께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기술도 꼼꼼히 배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커피가 보이는데 네. 이것도 우리 학생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저도 살짝 맛 좀 봐도? 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스프레소에다가 설탕을 넣은 건 저는 사실 처음 먹어보는데 근데 원래 설탕 넣는 거래요. 원래 설탕 넣는 거래요? 처음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여기 와서. 야, 그런 귀중한 정보를. 알찬 정보와 함께 처음 만들어본 에스프레소의 맛. 맛있지 않나요? 바로 그 맛은 쓰구만. 맛있는데? 때론 커피도 인생 같죠? 우리 수능이 또 끝났잖아요. 네. 수능이 끝나서 지금 기분은 어때요? 기분이 마냥 좋진 않아요. 왜냐면 내일 대학 발표가 나가지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날짜를 기다리며 수험생으로 살아가는 1년간의 장기 레이스는 치열한 경쟁 속의 수험생에게도 뒷바라지하는 학부모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3월부터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줄지어 치르며 정신없이 보내야 되는 힘든 고3 생활. 레이스 완주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대학에 지원한 게 내일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내일 나와요? 떨리겠다. 떨리죠. 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지금 몇 년생이죠? 2004년이요. 2004년생. 제가 04학번입니다. 2004년생, 이제 곧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될 텐데 사진작가가 꿈인 학생에게 20살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하고 싶은지 물어봤는데요.
20살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이잖아요. 네.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20살이 딱 됐다. 1월 1일. 일단 술을 먹어보고 싶고요. 과도한 음주는 여러분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음주, 건전하게 어른들만. 또 PC방에서 10시 밤새기. 넘어서 있어보고 싶어요. 부푼 꿈과 설레임을 안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자, 이제 세상에 외치고 싶은 한마디. 20살이 된다고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뭔가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른으로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고 싶대요. 만들어줘요. 어른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 다 같이 아름스 같은 우리 친구들이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수많은 처음을 마주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방법을 배워가는 시기 20살. 10대의 남은 시간을 뜻깊게 보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두의 20살을 응원하겠습니다. 겨울에도 볕이 잘 드는 강릉시 명주동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걸 보니 뭔가를 찾는 것 같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명주동 골목입니다. 이곳에 왜 왔느냐? 저같이 사진을 못 찍는 사람도 마법처럼 사진 작가로 만들어 주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펀디, 렛츠 고! 혹시 명주동의 사진 작가님들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전혀. 아, 진짜요? 이 동네에 사진 작가님들 계신 거 많이 몰라요. 혹시 여기 명주동에 사진 작가님들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조심히 가세요. 부근에 계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명주동에 사진 작가님들 계신 거 혹시 어머님들이 사진 찍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기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아, 저쪽이요? 네, 저기 앉아 계시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회장님 계세요, 회장님.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싸, 찾았다. 오, 여기 다 계시네. 사진 찍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 걸 보니 주인공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동네를 주름 잡는 사진 작가님도 아니십니까? 사진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칵찰칵 셔터홈에 담긴 명주동 언니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진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진을 배우자 이렇게 생각 안 했고 우리가 매년 전시를 하다 보니 남은 사진을 전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떤 언니 하나가 우리 배워서 찍자 이래가지고 사진하는 분들 찾아갔었지. 첫 시작은 동네를 위한 환경활동이었습니다. 꽃을 심고 전시회를 열고 명주동을 위해 하나하나 이뤄내면서 서로 도와준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넘도록 때론 친구처럼 자매처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사진을 찍는 네. 작가님들 중에서 네. 맏언니잖아요. 예, 맞아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떻게 얼굴 보면 알아요? 언니로서의 맏언니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언니라고 생각 안 나고 다 같은 동갑 같아서 언니라는 생각을 그리 안 해봤어요. 사진 찍으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너무 즐거워요. 어디 가서 찍어서 거기서 어디 가면 딱 보고만 오는데 그거 가지고 집에 와서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휴대폰이 없고 아날로그 시대는 제가 뭐 모델만 해봤지 찍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디지털 시대니까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다른 분들도 찍어줄 수 있고 제가 뭐 셀카로도 찍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진 찍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사진을 안 찍을 때는 저 꽃 하나도 자세히 안 봤는데 딱 렌즈에 들어오는 게 너무 아름답고 이 꽃술이 몇 개다 뭐 꽃잎이 몇 개다 이런 거 아주 사물을 자세히 보는 습관을 가졌어요. 일단은 찍어서 나무니 좋고 또 찍어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니까 또 좋고. 나도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 그런 게 재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못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배움이라고 배우니까 그래도 어디 가면은 이렇게 꽃이라도 보면 찍고 선생님도 보면 찍고 이러잖아. 명주동을 찾는 관광객들을 찍어주다 만난 이마리오 영화감독의 권유로 조심스레 시작한 영화. 김희자 감독님, 박정래 감독님. 지금은 어엿한 영화감독입니다. 영화제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소감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소감은 우리들이 감히 생각지 못했던 거. 영화라는 그냥 구경만 했지 우리가 직접 촬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지인들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가끔요. 가끔 많이 사진 배웠다 소리는 절대 안 했어요. 아 왜요?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잘 찍는데. 뭐지? 밖에 나가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얘기 안 했는데 사진 찍어주면 잘 찍는다 그래. 야, 그 영화도 이제 만드셨잖아요. 네. 그건 계기가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냥 덩달로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만드는 거예요. 사진 생각만 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만큼 명주동 언니들에게 사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를 알게 해줍니다. 이유는? 이유는 평상시 나를 모르다 사진에 가는 나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를 알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통로를 할까? 통로? 사진 배움으로써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러 군데 다 가니까. 나에게 사진은 내 청춘이다? 왜냐? 이 나이 먹더라까지 안 하던 걸 하니까 재밌잖아요. 내 젊음을 새삼스럽게 젊음을 다시 돌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거. 즐거워. 정말 확고하시네요. 즐거움. 그렇게 즐거우세요? 예, 너무 즐거워. 그러면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그림요. 좀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네. 사진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즐거운 건 품을 나누는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언니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언니들한테요. 제일 전달하고 싶은 거는 항상 건강하시고 그러는 게 제일 저의 바람이에요. 네. 우리 아우들 덕분에 모든 걸 다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우리 특히 회장님하고 우리 마당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저를 여기다 이끌어다 줬거든. 그래서 감사합니다. 명주동 언니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에 셔터를 누르죠. 앞으로도 명주동 언니들의 모든 시간이 항상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어여쁘길 바라겠습니다. 농구 선수에겐 코트 위 1초가 소중하고 슈팅 한 번이 간절하다. 305cm의 농구 골대. 더 낮은 곳에서 달리고 더 높게 슛을 던지는 우리는 지금 챔피언에 도전한다.
시즌 막바지인 12월 웨이트 훈련을 위해 팀원들이 체력 단련실에 모였다. 내가 선수로 뛰고 있는 팀은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농구단. 지난 2019년 12월 창단한 가장 신생팀으로 조동기 감독님의 지휘 아래 3년 만에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대로 김상현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우승을 자축하는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대승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남은 건 올 시즌 최종 승자를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 챔피언십에 가신 소감은 어떠세요? 처음 챔피언 결정전 올라가는 거라서 뭐 좀 설레는 것도 있고 부담도 되고 뭐 거의 대표팀 훈련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팀 훈련을 많이 하진 못했죠, 사실은. 네. 근데 워낙에 대표팀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하는 선수들이 저희 팀에 많으니까 선발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도쿄 패럴림픽에서 함께 뛴 치원이 형은 경력 25년의 베테랑 맏형. 막내와는 17살 차이가 난다. 이 형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거의 제일 빠르니까 저렇게 되고 싶어서. 저희 팀 막내 그리고 올해 새로 들어온 선수가 있는데요. 김우경 선수라고 처음 들어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은 폼도 많이 올라오고 보면 좀 기대돼요. 이 두 선수가. 저요? 저는 뭐 그저 항상 최선을 다할 뿐이죠. 좀 힘들게 좀 왔거든요. 작년에 우승 못했으니까 꼭 해야 되거든요. 첫 결승이니까 리그. 저희가 하고 있는 KWB 휠체어 농구 리그는 아시아 최초로 이제 아시아존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올해로 이제 8년 차를 맡고 있어요. 이제 춘천팀이 창단하고 이제 첫 결승에 올라간 거라서 좀 마음이 좀 다시 새롭습니다. 춘천팀 창단되고 지금 3년 차인데 그 경기 뭐 기록이라든지 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운동 시작했을 때는 롤모델이 크게 많지는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휠체어농구, 한국 휠체어농구 수준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근데 지금 선수들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잘하는 선수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후배들도 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좀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보고 같이 걸어올 수 있게 운동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항상 조금 힘들지만 타협하고 싶을 때 좀 더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개인의 어떤 뭐 조승현이라는 선수 또 김상렬이라는 선수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춘천 장애인 체육회라는 어떤 그 팀명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 팀의 어떤 그런 거에 누가 되지 않게 누가 봐도 저 팀 되게 멋있는 농구한다, 휠체어 농구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저희는 플레이를 하고 싶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휠체어 농구의 코트 규격과 네트 높이는 농구와 동일하다. 더블 드리블이 없다는 점을 빼면 룰도 대부분 같다. 다른 건 휠체어뿐. 이제 18도, 19도, 20도 각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운동용 휠체어는 이쪽에 안쪽에 많이 달아요. 그래서 여기가 달면은 한번 뒤집어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요. 양쪽에서 달면은 이제 새 타이어로 교환을 해요. 이게 제일 귀찮은 거예요. 타이어 하는 게 제일 귀찮아요. 처음에는 이런 거 할 줄 몰랐죠. 근데 운동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공기 넣는 게 많이 터지거든요. 터지면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형들도 네가 직접 해봐라. 언제까지 남이 해주냐.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속아서 시작했거든요. 전부 다 처음에 휠체어를 타고 체험을 나갔다가 다 잘한다 해갖고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했다가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종목이든 장애인 스포츠 이쪽은 취미 생활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선수를 키우려고 하고 어떤 종목이든 아까 김민성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든 선수 확보를 하려 그래요. 칭찬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알려주고 이제 욕 먹으면서 혼나면서 배우고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후회한 적은 제가 선택해서 이 팀에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몸은 힘든데 이제 이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이고 하니까 좀 더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고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직업 선수로서 전문 체육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체육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나 또한 따로 직장을 다니며 선수 생활을 해야 했던 때도 있었으니까. 춘천시의 이름으로 코트 위를 달리면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생활체육도 전문체육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와 자부심으로 매일 훈련에 임한다. 챔피언전에 대비한 훈련. 손발을 맞춘다는 말 대신 우리는 마음을 맞춘다고 한다. 서로 이제 마음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5명의 선수가 각자의 특징을 다 알고 움직임에 맞춰서 볼을 주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 선수들이 다 알고 있으면 패스가 아무래도 원활하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찬스도 잘 나고. 그게 마음을 맞추는 거죠. 뭐. 농구가 이제 팀 스포츠고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좋은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많이 하고요. 장애의 정도는 천차만별이지만 휠체어에 앉으면 우리는 모두 같은 눈높이를 지닌 선수. 그렇게 10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었다. 그리고 봐봐. 좀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돼. 차갑게 하지 말라고. 네. 주고서 네가 와도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치원아 막아봐 한번. 감독님이 주문하는 뜨거운 농구.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 팀은 흔들린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 수비? 훈련 끝났어? 훈련 끝났냐고? 그냥 니네 맘대로 그냥 푸는 거야 집중력? 몇 분 남았다고 지금 이렇게 대충대충 해? 연습이 되게 해주라고. 빨리 가. 동화돼야 된다고. 힘을 다 합쳐야 돼. 뛰는 사람 5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자고. 수고했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게 지금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좀 빠르게 지나갔고요. 홀트배하고 그 제주 도지사배에서 우승을 했고요. 리그 챔프전이 남아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정점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살짝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티를 내진 않지만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 반반이잖아요. 근데 지면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잘 준비했고 올해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꼭 뭐 이겨라 져라라기보다는 그동안 충실하게 훈련했던 거를 코트에서 좀 잘 보여주고 즐기다 보면 좋은 성적은 또 따라오는 거니까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이 끝나고 촬영팀을 위해 슈팅 그림을 만들어주는 한송이. 그리곤 인터뷰를 피해 냅다 도망친다. 방송국 분들도 퇴근을 해야지. 근데 그 야근도 길이 있잖아. 너랑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다 나가 있어. 나 알아서 할게. 각오 한마디 인터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려워? 너 그러면 이 뻥긋뻥긋해. 내가 여기서 오디오 넣어줄게. 결국 립싱크로 소화해 본다. 못했는데 올해는 결승에 올라간 만큼 춘천 화이팅! 이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팀 최고 성적이 3위였는데 올해 결승전에 올라간 만큼 최선을 다해서 1위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챔피언 결정전의 날이 밝았다.
지난 6개월간 6개 구단이 펼쳐온 치열한 승부. 그 대장정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경기가 이곳 춘천에서 치러진다. 상대는 3년 연속 챔피언컵을 거머쥔 서울팀. 하지만 우리 역시 정규리그 1위에 오른 강팀이다. 챔피언 결정전 1차전 경기. 서울팀은 플레이오프에서 제주팀을 꺾고 올라왔다. 그 기세가 이어진 걸까? 서울은 높은 야투율을 기반으로 거침없이 공격했다. 슛의 실패에도 재빠른 리바운드로 득점을 올렸다. 몸을 날려가며 점수차를 좁혀봤지만 아쉽게도 1차전은 서울에게 내주고 말았다. 다음 날 바로 이어진 2차전 경기. 선수는 실력을 결과로 보여줄 뿐이다.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고 했던가? 빽빽한 수비를 뚫고 속공으로 연결. 팀원들의 이타적인 패스가 윤주의 슛으로 이어졌다. 마음을 맞춘 팀워크로 6점 앞선 채로 전반전이 끝났다. 이어서 3쿼터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 골밑 득점에 성공했다. 10점까지 격차를 벌렸다. 경제 괜찮아? 내일도 있어. 또 뛰고 싶어가지고 힘든데 안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자, 할게요. 자, 됐어. 승기를 잡은 4쿼터. 3점 슛도 과감하게 던져봤다. 그리고 막내 민성이의 깔끔한 득점으로 2차전 경기가 마무리됐다. 4쿼터에서만 무려 27득점을 올리며 82대 64 대승을 거뒀다. 이걸로 1승 1패,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만이 남았다. 챔피언을 향해. 이기는 게 목표죠. 챔프전 첫날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결국 맞잖아요. 최종전까지 8개 이기고. 근데 우리 목표는 원래 우승이었으니까 목표를 이뤄야지. 한 걸 남았습니다. 동석이 갖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냥 뱅크샷을 그냥 맞더라고. 우경아, 자리를 자꾸 지키려고 그래. 안으로 들어가서. 동석이가 앞에 나와 있으면 이쪽에 있다가 나와야 되지. 걸리는 거에 두려움 하지 말라. 준비를 좀 빨리 해야 돼. 오늘도 스타팅으로 들어가라고. 네. 자신 있게. 쟤네가 뭐 비디오 미팅을 뭐 하고 했지만 뭘 했을까? 좀 더 강하게 압박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길게 나갔지, 그치, 수비를. 압박이 잘 이루어졌잖아. 그때 어떻게 걸고 뭐 어떻게 빠질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했겠지. 주변의 상황이 어떻고 뭐 쟤네가 뭐 붙이기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냥 우리 게임을 좀 즐기자고. 니네는 신이 나서 막 즐기고 소리 지르고 이랬을 때 플레이가 제일 좋은 플레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화이팅하고. 원래 오려고 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못 보겠다고. 네. 그리고 아들 7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빠 오늘 집에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제가 졌다고 전화하니까 그 우승하고 집에 오라고. 네, 약간 장난삼아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안 올 것 같습니다. 못 볼 것 같다고. 네, TV로도 이제 보면서도 막 혼자 막 손막 떨면서 본다고 하거든요. 네, 약간 저보다 긴장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소중한 사람들의 응원과 함께 마지막 3차전에 들어섰다. 점프볼 경기 시작합니다. 1쿼터가 시작되자마자 서울팀이 연달아 3점 슛을 터뜨렸다. 연속 3포인트입니다. 이렇게 1쿼터를 내줘선 안 된다. 볼 경합 후 윤주의 드리블로 공격이 이어졌다. 그 사이 나는 골밑을 파고들어 찬스를 노렸다. 외곽에서 약속된 플레이로 패스. 침착하게 1쿼터 역전골이었다.
엎치락 뒤치락 접전 끝에 17대 18, 한 점 차이로 1쿼터를 마쳤다. 이번에는 외곽에서 들어가는 승현에게 수비의 시선이 쏠렸다. 이 틈을 타서 건넨 패스를 병재가 받아 득점으로 연결했다. 팽팽하게 이어지는 2쿼터 경기. 종료 5초 전 전반전 마지막 공격 기회다. 윤주의 슛이 아쉽게도 빗나가며 33대 35로 2쿼터가 끝났다. 그런데 3쿼터에서 위기가 찾아왔다. 서울은 신인 선수의 스피드와 베테랑 선수의 정확도로 많은 득점을 올렸다. 점수가 10점까지 벌어졌다. 서울이 더 멀리 달아나지 못하게 집중해야만 한다. 4쿼터 첫 득점을 우리가 가져왔다. 스틸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오케이, 좋아. 천천히. 빠르게 달려 슛으로 연결했다. 다시 점수는 1점 차. 거의 다 왔다. 윤주의 슈팅, 리바운드를 잡았다. 떨렸지만 차분하게 득점을 올렸다. 느낌이 좋은데? 종료 30초 전 스틸로 공격권을 낚아챘지만 서울이 재빨리 파울로 흐름을 끊었다. 공격권은 우리에게 있었다. 남은 시간은 정확히 샷클락만큼의 24초. 감독님이 마지막 타임아웃을 불렀다. 오케이. 날 봐야 된다고. 어차피 뭘 봐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넣어야 한다. 실패한다면 파울로 상대의 공격을 끊어야 한다. 팀 파울에 걸려 상대에게 자유투를 주더라도 슛 한 번이면 뒤집을 수 있는 점수다. 마지막 공격에 모든 승부를 걸어본다. 들어가. 빨리 가라고 빨리. 감독님. 네, 팀 파울에 의한 페널티 투샷입니다. 서울은 두 번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하며 3점 차로 달아났다. 남은 시간은 이제 5초, 4초, 3초. 1. 챔피언 결정전 1승 2패. 춘천은 준우승을 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팀원들을 격려하면서도 사실 아쉬운 마음을 털어내기가 쉽지 않다. 형들에게요? 그냥 수고하셨다고. 내년에 제가 더 잘하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 끝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목표하는 건 단지 우승컵만이 아닌 휠체어 농구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세상이니까. 준우승입니다.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농구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들 속에서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제 다른 건데 좀 틀리다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이제 사회가 좀 그렇게 좀 자리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휠체어 농구를 보면서 장애인 스포츠라는 장애인 스포츠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장애인을 뺀 스포츠의 일종, 그냥 이제 틀린 게 아닌 다른 스포츠의 일종이구나. 직접 체육관에 한번 나와서 보시면 그게 곧 장애인식 개선이고 그게 곧 휠체어 농구가 어떤 건지 저희가 구구절절히 말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 이거 하나의 스포츠구나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저희 선수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고 가운데 사람은 나오게 하면 수고. 이 사람이 크게 돌아 나와야 눈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 가운데 사람 나와. 얘를 갖고 걔가 날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빠져 나가면 얘를 도와주고. 솔직히 그래요. 이 운동이라는 게 잠깐이더라고요. 기쁨과 뭐 이런 거는 즐거움은 잠깐인 거고 내년에도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 시즌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생각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서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슛인데 이제 안 들어가. 몇 개를 못 넣는 거야 이거. 선수들은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뭐 전승 우승이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을 때 미안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뭐 이기적으로 정말 우리 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수들도 휠체어 농구가 조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호가 뭐야? 팀 퍼스트지. 팀이 우선. 우리의 구호는 팀 퍼스트. 같은 팀 선수들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한 팀이 되는 그날까지